이번에는 26번부터 30번에 해당하는 과학 지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과학 지문은 사실 인문 지문이나 사회 지문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보통 내가 과학적 지식이 너무 없어서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일 거고, 쉽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과학 지문 딱히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문제는 풀린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겠지.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인문지문은 내용을 이해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과학은 딱 있는 내용만 알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학이든 독서든 100% 내가 이 지문 내용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아셨죠? 그런 마음을 일단 버려야 돼. 지문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원자핵은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핵자의 개념이에요. 핵자는 양성자나 중성자래. 그러면 원자핵은 핵자들의 결합인데 이 핵자에는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모두 더한 걸 질량수라고 하는데,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을 핵분열이라고 하고,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이 결합하여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핵이 되는 걸 핵융합이라고 한다. 여기는 개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과학에서는 개념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내용 삼아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번에 질량수의 개념인데,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고, 그리고 핵분열은 뭔가 핵끼리 합쳐지는 거고, 핵분열은 핵끼리 나눠지는 거고, 핵융합은 뭔가 합쳐진다 라는 느낌의 말 같아요. 핵분열이나 핵융합은 핵자당 결합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원자핵의 질량은 그 원자핵을 구성하는 개별 핵자들의 질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작다. 신기하지 않아요? 원자핵을 이렇게 3개를 더했어. 그래서 하나가 됐어. 그러면 사실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같지가 않대요. 원자핵이 개별 핵자보다 무게가 적대. 그렇다라는 건 중간에서 뭔가가 무게가 빠져나갔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처럼 중요한 정보죠.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되면서 질량이 줄어드는 걸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그러면 쌤이 쓴 여기에서 뭔가 질량 결손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간의 전환이 가능하고, 이때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 에너지라는 건 질량의 광속 제곱을 곱한 거구나. 그러면 질량이 커지면 에너지도 커지고 광속이 커지면 에너지도 커진다는 얘기겠죠? 핵자들의 결합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구나. 그리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란 원자핵을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가해야 하는 에너지이다. 즉 크게 있는 애를 이렇게 쪼갤 때 여기 어떤 에너지가 가해져야지만 쪼개질 수 있다는 거잖아. 그게 결합 에너지래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을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정보 중요합니다. 국어에서는 이런 수학적인 수식 있죠. 이거 무조건 내요. 그럼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다라고 하면 분모가 질량수가 되고, 그리고 분자가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가 되겠지. 일단은 다 적는 거야. 여기까지. 어차피 못 외워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26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틀렸습니다.
너네가 지금 왜 틀렸는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찾아볼래?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더한 걸 질량수라고 하죠. 근거를 찾으면 일문단에 있었네. 그쵸? 네, 여기가 26번의 1번 근거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틀렸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뭐분의 뭐? 근데 우리가 봤던 정보 자체는 저게 아니라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게 핵자당 결합 에너지잖아. 그럼 이거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지? 그리고 4번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은 에너지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봤더니 에너지가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은 거거든요. 에너지는 에너지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게 아니라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은 너네가 이해를 하지 않아도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5번도 틀렸어요. 5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줄어든 질량이 전환된 에너지의 크기는 그 원자핵을 다시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자, 이건 좀 쪼갤게요. 5번 선지에서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줄어든 질량이 전환된 에너지가 뭐냐면 결합 에너지와 크기가 같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 말은 곧 결합 에너지예요. 그래서 5번 선지 말이 좀 다르긴 했는데 이게 곧 결합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다시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와 같대. 여기서 이 결합 에너지는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가해야 하는 에너지래요. 그래서 사실은 앞뒤가 여기도 결합 에너지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 반복됐던 거야.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풀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26번 문제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그러면 더 안정된 상태다. 이런 정보 중요해. 국어에서는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결합 에너지가 크면 안정성이 더 크다라는 거. 모든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대요. 그러면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든 높이려고 하겠지.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작은 원자핵들은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거쳐서 결합 에너지가 큰 상태가 되려고 노력을 한대요. 핵분열이나 핵융합도 반응 전후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바뀐대요. 핵분열과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데 우라늄 원자핵을 사용하는 핵분열 발전의 경우 일단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질량수가 작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들로 분열이 된대요. 이때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이 되는데 이 중성자는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흡수되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대요.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 그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에 이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의 과정은 중성자 흡수, 분열, 중성자 방출,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의 흡수, 그러면 에너지 발전,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죠? 핵분열 발전에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되는데 중성자가 너무 빠르면 원자핵에 흡수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쵸? 너무 빨리 돌면 흡수해야 되는데 얘가 흡수되기도 전에 막 돌아다니겠지. 그래서 중성자의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를 느리게 해야 중성자가 흡수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 즉 속도를 낮추는 애로 사용을 해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만든대요. 한편 연쇄 반응이 너무 급격하면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봉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한대요.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장치로 핵 분열을
관여하는 중성자 수를 조절하여 연쇄 반응을 방지한대요. 자, 5문단까지 정보가 너무 많았죠. 자, 26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직 없는 것 같고요. 27번 갑니다. 27번의 답은 1번이었죠. 자,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너네가 이 1, 2, 3, 4, 5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보세요. 자, 1번. 원자에게 전자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중성자를 흡수시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너무 간단하지? 자, 근거를 찾자면 1번 선지 4문단의 세 번째 줄에 있었고요. 그리고 2번 선지 흑연이나 물을 감속제로 사용한다. 네, 5문단에 있었고요. 3번 제어봉으로 중성자를 흡수해서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맞고요. 4번 우라늄 235 원자액이 분열되면 질량수가 작은 원자액들로 나뉜다. 질량수가 작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액들로 분열된다. 여기 있네요. 질량수 얘기. 그리고 5번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네, 여기 있네요. 마지막 줄. 5문단의 마지막 줄.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땡큐지. 답 1번이고요. 자, 그러면 6문단 갈게요. 핵융합 발전을 위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는데 태양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바로 핵융합이다. 수소 원자액을 원료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은 주로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데 먼저 수소 원자액 2개가 융합하여 중수소 원자액이 되고 중수소 원자액이 수소 원자액과 융합하여 헬륨이 되고 그리고 2개의 헬륨이 융합하여 헬륨 -4 원자액이 된다. 이 과정에서 또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대요. 이걸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있나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것만 이해하면 되지. 지구는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달라요. 이런 다르다 정보 중요하지? 그래서 태양의 핵융합을 똑같이 재현할 수 없다.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게 DT 핵융합인데 이 방식에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하여 헬륨 -4 원자액이 되고 중수소와 삼중수소 원자액을 핵융합의 발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원자액들보다 반응 확률이 높고 질량 결손으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29번 A가 수소 원자액을 원료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이고 B가 DT입니다. 그러면 1번 A의 과정에서 헬륨 4 원자액의 개수는 늘어난다. 자,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왜냐면 이게 맞는 이유가 얘를 하면 헬륨 -4 원자액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A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4 헬륨 원자액은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그냥 맞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B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원료로 사용한다. 찾아보면 되지. DT는 여기 있네요. 7문단의 세 번째 줄에. 그쵸? 그 다음에 2번 맞고요. 3번 헬륨 -4 원자핵은 B에서와 달리 A에서는 헬륨 3 원자핵이 융합하여 생성된다. A, B를 둘 다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네. A에서는 헬륨 -4가 헬륨 -3 원자핵끼리 융합하는 거고 B에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하는 거거든. 그러면 3번처럼 A에서는 헬륨 -3끼리 융합해서 만들어진다? 맞는 얘기죠. 4번 모두 반응 전후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사용된다. 맞는 얘기죠. 왜냐면 핵융합이라는 거 자체가 얘네 둘 다 핵융합이잖아? 그치? 근데 핵융합 자체가 결국에는 마지막 줄, 6문단 마지막 줄,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여기 7문단 마지막 줄, 질량 결손으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크다. 둘 다 결국에 질량 결손으로 인한 에너지로 발전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맞는 얘기네요. 답이 5번인데
B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A와 물리적 조건이 동일해야 된다. 아니요, 틀렸죠. 7문단 맨 첫 번째 줄에 지구는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태양의 핵융합을 똑같이 재현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DT다 라고 나왔잖아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9번 문제 답이 해결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갑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건 간단하지 않다. 양의 전하를 띤 원자핵은 음의 전하를 띤 전자와 정기적 인력에 의해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인력은 끌 인자거든요.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붙어 있으려고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핵이 융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인 플라즈마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된대요. 인력을 없애라는 거지. 또한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가까이 갈수록 청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죠. 청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이 융합하기 위해서는 플라스마의 온도를 높여서 원자핵이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플라스마를 1억 도씨 이상으로 가열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자핵이 청력을 이겨내고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 아닌가요? 그쵸? 쌤이 아까 똑같은 말이야. 30번 문제, 추론 문제 다 읽으면 안 되고 근처에서 근거 찾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청력과 융합 나온 게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벽의 접촉 관련 없고 온도 유지 전혀 관련 없고요. 그리고 4번 고속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전자가 아니잖아요. 원자핵이죠. 그리고 5번 인력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청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융합로에서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인 이후에는 고온 상태를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26번 문제 풀었지만 2번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었죠. 지문에서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거 다 찾았고요. 마지막 문제 3점짜리 적용 문제죠. 자, 이 그림은 여러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는데요. 철은 다른 원자핵들에 비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큽니다. 그리고 철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근데 이 내용은 이미 지문에서 나왔었어요. 지문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면 안정된 상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봤더니 지금 방금 봤던 철은 여기 있죠. 자, 원자핵의 질량수가 A고 양성자 수는 Z래요. 그러면 질량수가 A고 Z가 양성자 수구나.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러면 1번 갈게요. 헬륨 -4 원자핵은 핵융합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하겠군. 자, 헬륨 -4가 어디서 나왔냐면 핵융합에서 계속 융합을 하면 -4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계속 핵융합을 해. 그럼 계속 뭐가 되겠어요? 핵융합이 일어나고 그러면 더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커지고 그러면 더 안정된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고 1번을 그냥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헬륨 -4가 철보다 질량수가 더 낮아요. 왜냐면 -4분의 1이잖아. 그리고 철은 26분에 56이잖아. 그럼 질량수가 지금 철이 더 크단 말이지. 그러면 -4 원자핵이 핵융합을 거치게 되면은 어쨌든 질량수가 점점 커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안정적이 되겠죠. 자, 2번 중수소 원자핵 이거 2H죠. 그리고 3중수소 이거 3H죠.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그쵸? 1분의 2와 1분의 3이니까 더 안정된 상태죠. 누가? 3중수소가 더 안정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림을 보더라도 여기 있잖아.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지금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요. 그쵸?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건 더 안정됐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순서 바뀌었네. 3번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핵자당 에너지의
26을 곱한 각각각계군. 이게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쌤이 아까 전에 그 계산식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걸 활용을 해보자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질량수분의 원자핵 결합 에너지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알아야 되는 건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야. 얘야.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얘랑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곱하기 질량수가 원자핵 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철이 지금 질량수가 몇이냐면 56이에요. 그러면 얘가 원자핵 결합 에너지, 핵자당 결합 에너지랑 곱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26이 뭐냐면 분자값이잖아? 분모값이잖아? 그치? 분자값이 질량수고. 그러면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요거는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와 26을 곱한 게 아니라 56을 곱해야 되는 거였네요. 틀렸네. 4번 우라늄 마이너스 235는 결합 에너지가 9 이상이다. 봤더니 9 아래예요. 틀렸네. 이상이 아니라 2하고. 5번 우라늄은 철에 비해서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 봤더니 철이 더 얘보다 높아요. 그렇다라는 건 철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고, 그럼 제가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순서 바뀌었네. 틀렸네요. 네, 그래서 이 지문은 여기까지. 쌤이 좀 빨랐죠. 그 이유는 이거는 막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런 거는 좀 필요가 없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봤고요. 혹시 너무 빨라서 놓친 게 있다면 영상을 멈추고 다시 들어도 됩니다.